지금 가장 큰 수혜주는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같은 경우에는 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혜를 입지 않을까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피해주들도 있죠.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고요. 지금 러커스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습니다. S&P 500의 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워드 P 레이쇼가 지금 22.2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7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최고점을 7번이나 S&P 500이 갱신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퍼가 5년 평균이 20 정도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증시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많이 과열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RSI라고 볼 수 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다우 지수가 모두 7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금 과열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열 기간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은 지금 증시가 일단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실업률이 4.1%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14만 7천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인데 사실은 관세가 이제 4월 7일부터 지금 연기가 됐는데 지금 7월 9일 정도면은 사실은 매겨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각국의 이 상호 관세가 사실 8월 1일로 사실상 좀 연기가 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관세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얀마 같은 데라든지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30% 이상씩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같은데 관세가 25% 정도 지금 관세가 이제 또 매겨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관세가 이제 최종으로 나온 게 아니라 8월 1일까지 협상 가능성이 또 있다. 물론 이제 8월 1일 넘어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관세 발표가 나오고 좀 협상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영향을 받고요. 증시가 다시 전고점 근처, 최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 아직은 관세가 이제 확실히 또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세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효력이 발휘한 게 있고요. 발효가 안 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관세 세금 감면이 됐던 그런 부분은 2025년 1월로 지금 거꾸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다른 관세 감세는 아직까지 또 안 시작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효력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나 자 미국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요로 인해서 이제 효과가 앞으로 이제 이번 달이나 자 다음 달쯤 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트럼프 측에서도 이제 트럼프 푸시라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켜서 유동성을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준도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관세도 이제 발표를 해서 주식 시장이 좀 떨어지면 관세를 또 연기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이번에도 이제 관세 발표를 해서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8월 1일로 좀 이렇게 자, 늦추고 거기에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라온 이런 이유들은 뭐 아직까지는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공포 요인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5월 달에 이제 세금 감면안이 통과가 자
될 것으로 보여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좀 낮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일단은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또 전쟁도 있었는데, 자, 그 전쟁도 잘 마무리가 또 되면서 이제 미국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자, 주가에 뭐 잠시만 영향을 미치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경제가 침체로 빠져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물가가 너무 높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당장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채권 금리가 이제 침체가 오면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 4.25 밑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4.5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4.33 정도 그 사이 4.25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도 약간은 골디락스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준에서도 이제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9월 달에 확실하게 또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이 지금은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과된 감세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앞으로 10년 동안 3.3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돼서 거의 40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GDP보다도 미국의 부채가 더 높아지는, 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이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 국채를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국채 금리가 높으면은 이제 다른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뭐 대출 금리라든지 은행 금리라든지 다들 다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특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 할인하는 이자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자산 가치도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도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증시에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게 있다면 통화량이 좀 풀려가지고 증시를 좀 견인할 수 있는 M1 통화가 좀 늘어나죠.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어느 쪽에서 이제 세수를 이것을 이제 감당을 해 나갈 거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를 지금 관세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관세도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의 이제 비율이 평균적으로 16% 정도 매겨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세 수익은 사실은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감당할 수는 없을 정도로 수익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아야 한 2.7조 달러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감세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감세안이 통과된 그 돈으로 오히려 뭐 주식을 사던가 뭐 이런 경기에 이제 부양한 데 쓰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바텀 25%죠. 그래서 하위 25%의 서민들은 오히려 700불씩 매달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1%는 이제 3만 불 정도 수익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유효 수요가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좀 가능성도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수혜주는 방산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골든돔 이런 거를 만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군사적인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거로 보이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다 보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피해주들도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 전기차 같은 경우 아니면은 예 친환경을 하는 예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기업들이 좀 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예 그래서 $7,500 전기차 크레딧이 인제 9월 30 일부터 없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친환경 쪽의 보조금이 2026년 1월 1 일부터 또 없어진다. 자 이렇게 자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인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자 혜택을 좀 받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예 피해를 입을 거다. 자 이렇게 자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은 예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또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뭐 팁을 받는 경우에는 또 예 세금을 조금 예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자 우버 운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또 볼 거다 이러면서 또 우버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수혜주하고 피해주가 참 요런 식으로 좀 나눠질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네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나온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에 이어서 네 번째는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민이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설 형식으로 써지면서 적립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걸 보여줬는데 여태까지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됐나를 설명했는데 자 여태까지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 자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잘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를 보시면은 주식 시장을 투자할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은 투자할 때 실수를 하면 사실은 피해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총을 맞는 거나 자 운전을 할 때 대형 사고 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원칙을 위반을 하고 자꾸 예측을 해서 도박식으로 하다 보면은 크게 한 번 예 한 9번 정도 잘하다가도 마지막 한 번 실수하면서 모든 돈을 날리고 빚까지 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하지 말라. 예 조심해서 절대 이것만 안 하면은 예 돈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20년 30년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로 큰 부자가 되고 예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들을 다 써 놨고요. 추가적으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심의 패권 중심에서 인제 중국이나 자 유럽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국제 경제 질서가 예 변화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네 거기에다가 인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로봇이라든지 자 이런 반도체 쪽에서 자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자 이런 것들도 잘 적어 놨고요. 예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도 예 적어 놓은 예 그런 책입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예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바삐 가셔서 예 꼭 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